제일 첫 번째 소식 한번 속보로 나온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김대남 씨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그때 이렇게 녹취 공개해가지고 매우 놀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이 민주당에 들어왔더라고요.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답니다. 정말 가장 쇼킹한 뉴스입니다. 야 진짜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디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디페이크인 줄 알았죠, 나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저도 깜짝 늦게 몰리셨던 거예요? 예, 몰랐었는데 예,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 김대남 씨가 아마 김건희의 비리와 관련된 정보는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아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예. 또 이렇게 네.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김대남 씨가 사실은 그 김대남 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를 알고 있는지 그때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대요. 네. 그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캠프 합류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더 놀란 사람은 이명수랍니다. 이명수 기자가 완전 멘붕이 왔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명수 기자가 영입한 줄 알았어요. 근데 김명수 기자도 놀랐다는 건 참 놀라운데 네. 이분이 계셨던 곳이 이 용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일이 선임행정관. 예, 그리고 시민이 극우 쪽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정권에 유리하도록 움직인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관리한 게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재미나는 정말 아주 그 정권의 이 구중궁궐에서 보여줬던 가장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대남 행정관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뭔데 영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남이 표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저쪽에서 다 배신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길 것 같으니까 출세하려고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는 거야?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그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이병재 교수도 그런 이제 역효과 때문에 다음날 이제 취소되고 이랬는데 저도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이 넓어졌다, 국민의힘이 다 저쪽으로 가버려갖고 중도가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쓸 거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신호들이 몇 개 겹치면 왼쪽이 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민주당에게는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과연 저 김대남 또 이게 이명수 기자의 녹취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가 김건희 라인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고 본인이 좋은 자리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줄대 갖고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이 사람이 그 서울 보증보험 상금감사위원회 그쪽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관련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건 결국 김건희가 구린 게 많으니까 결국 그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김대남을 이쪽에 선임하지 않았는가. 네. 즉 김건희의 권력 남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왼쪽에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김대남이 들어옴으로 해서 김건희의 치부 제대로 된 범죄 의혹들이 더 좀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은 좀 있지 네. 않겠는가 보고 네.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이명수 기자가 선배님 민주당으로 아예 당 바꾸는 생각은 있냐고요. 넘어올 생각이 있냐고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물었었죠. 네. 그랬더니 내가 있잖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 끝까지 이 정부가 나를 끝까지 배신하면 내가 정말 꼭지 돌지라고 했거든. 꼭지가 돈 거야. 이제 돌았어요. 예. 안 그래도 김교훈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이 SBS에 김 전 행정관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보수 진영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한 인사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영입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김 전 행정관이 특히 선거 실무 경험이 많고 윤 정부 대통령실도 또 첫 번째 인사가 들어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제 영입을 했다는 거긴 하고요.
김대남 전 행정관은 주장하기를 민주당이 내세운 대통합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누가 진짜 대통령감인지 그 후보들이 누구인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선거로 당선되고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한때 모신 대통령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여기 합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했답니다. 저는 김한 기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만 하기만 하면 저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그것들이 잊어지는가라는 개과천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지. 저는 솔직히 김대남 그 행정관은 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리를 하나 점지해주고 공천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현모한테 양보하는 그 대가로 어디 공기업의 감사 자리를 얻고 이런 행태가 이게 사실 범죄에 가까운데 그렇죠. 이걸 이제 와서 대통합 물론 대통합 좋습니다. 국민통합 좋지만 아까 말한 집토끼들이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진짜 그 딥페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그쪽에 있었더라도 이제 와서 이제 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소위 참여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계시니까 네. 의원님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네. 원내에서 좀 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네. 사람들이 공짜는 없다. 분명히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자꾸 들어오는 거고 네.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기웃거리는 건데 뭐 이재명 후보가 잘 분별하시겠지만 네. 잘 좀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정권의 치부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양심 선언 차원에서 그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본인 자신도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예, 이런 절차들은 좀 수반돼야 되지 사과는 않겠는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참사랑님이 지나친 통합은 아니한만 못할 수 있습니다. 밭에 두엄을 뿌리면 거름이 되지만 잘못된 비료를 뿌리면 그 땅은 썩어버립니다. 과유불급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솔비치님께서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요. 뭐 공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뭐 온다 그러면 받아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는 파란비님 쓰레기는 빨아도 쓰레기입니다. 네, 안두현님 밀정에게 특급 정보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측, 뭐 그래도 한번 품어보자는 측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좀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그 너희가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이명수 기자한테 말했던 그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기획하고 공작하고. 뭔가 공작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사실은 좀 많이 느낌이 좀 들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거 허황된 실언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 탈당했지만 또 나중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막 그쪽 계통하고도 싸우고 친윤계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김대남 행정관이 김건희에 대한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요직에 갔겠죠. 글쎄 너무 요직이 아닐까요? 부본부장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아니, 저쪽에서도 요직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도 요직에 왔는데 근데 이러면은 그 역할에 그 비중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겠죠. 뭔가 본인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걸 해내야 되겠죠. 근데 좀 통상적으로 그런 직함을 받는 분들은 예,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 자리를 받았으니까 다음번 선거 뭐 공천이면 공천 뭐 아니면 당직이든 당직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는데 만약에 그걸 안 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꼭지가 한 번 더 반대로 돈다는 거죠. 한번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좀 이렇게 돌린 놈이 이렇게 못 돌리냐고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죠. 예. 기여할 생각이 있는지 제가 내일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를 한번 물었지 않습니까? 한 번 주인을 문 개는 다시 주인을 문다. 그래서 절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과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자리를 뭐 낙하산으로 가려고 줄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김포 서울 편입할 때 이런 데서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충돌하는 점이 많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선관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정치운법에서의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방식에서 상당히 좀 감정을 거스릴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선거의 구도가 이게 뭐 대세를 거스르거나 이런 정도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잘 올바른 판단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